참고로 가정용 속에서도 아파트 등 단일 고압 가정용 전기료보다 단독주택 등 저압 가정용 전기료가 약 10에서 20% 더 비싼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59로 하락,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6으로 유지. 1.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1000 돌파.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은 35.4조 원으로 전년 동월 1분기 대비 262.1%라는 예상치를 뛰어넘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3위 시총기업이 이 정도의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는 세계의 변화라는 감각을 느끼셔야 하는데 2월 14일 언급드렸다시피 세계의 변화 기술대는 급격히 올랐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며 엔비디아를 언급드렸을 때가 $739였다시피 지금도 꼭 공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예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확장치에서 빅테크만 따져도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만큼 또 건설한다는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증명하듯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429.3%라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영업마진조차 예상치를 뛰어넘는 69.3%를 보여주며 제조업이 보여줄 수 없는 공급 부족 마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전망하지만 유지만 한다고 해도 1분기 EPS 6.12달러는 연말 시 현재 주가 대비 배수를 25배까지로 낮추는 숫자인데 계속 성장 시 지금 시총은 버는 것에 20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학습까지만 GPU가 필요하고 추론부터는 엔비디아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서도 젠슨왕 CEO는 지난 4분기 동안 추론이 데이터 센터 수익의 약 40%로 추정된다며 끄덕없다고 전하였고 이제는 각 국가가 안보로 인해 비밀리에 건설해야 하는 소버린 AI 계약도 들어올 예정이라며 추후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제시하며 배당금 상승과 10분의 1 액면 분할도 발표하였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호재에 $1000도 찍었지만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한 AI 덕분에 갈수록 가시적인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조심은 항상 하시길 바라며 다만 1, 2년은 제조업 건설 원자재, 다음은 전기 소프트웨어 등인 순차적인 산업의 흐름은 상상해보시며 투자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FOMC 의사록 금리 인하 지연 예고에 증시 하락. 다만 지금 지표랑 다를 때 얘기. 3주 전 지표가 안 좋을 때 회의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금의 금리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24년 1분기 동안 예상을 웃도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금리 기조를 오래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하였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을 경우 긴축 정책을 기꺼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였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음 행보는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석하였습니다. 3. 인텔이 하락하는 이유. 빅테크들 자체 CPU 제작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이 아닌 자체 개발한 서버용 CPU 코발트 100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마존의 그래비톤4, 구글의 엑시온 등 빅테크들이 인텔이 아닌 ARM에 기반해 자체 서버용 CPU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체 서버용 CPU를 만들 시 고효율 성능과 비용 절감 등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선택일 수 있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욕구들의 싸움과 기술의 발전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CPU는 자체 제작해 판매하는 인텔과 반도체 설계를 해주는 AMD로 양분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만들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산업의 TSMC와 삼성전자 차이만 보아도 기업 맞춤형 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인텔이 현재 살아남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을 흑자로 전환시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4. 아마존, 유럽 클라우드 투자 더 확장, 1위 지키기, 오픈 AI,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연말에 AI 비서 출시. 아마존닷컴이 유럽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위해 스페인에 약 23조 2340억 원을 투자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33년까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21년 스페인에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의 연장선으로 초기 투자 규모 대비 6배 이상 커진 셈이라 전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장기 프로젝트 수십조 원치를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지난주 독일에도 40년까지 약 11조 5392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투자는 각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GDP에도 기여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 시기일 수도 있어 이런 세계 변화를 볼 때마다 한국 정부도 무언가 변화를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5. 영국 CPI 2.3%, 6월 금리 인하 기대 구조. 영국에서 4월 인플레이션이 3월 3.2%에서 2.3%로 급격히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 경기 둔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로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스와 전기요금이 하락해 도움이 되었다며 생활비용 압박이 줄어드는 데다 사전에 이미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하였기에 해당 지표는 좋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고조시킨다 전하였습니다. 6. 러시아 우주무기 위성 우주전쟁 본격화.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대우주무기로 추정되는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달 16일 러시아가 저궤도의 위성을 발사하였는데 미국은 이 위성이 같은 궤도에 돌고 있는 다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대우주무기로 추정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우주안보를 추구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비판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CNN은 해당 위성 무기들이 배치되면 폭발 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 위성을 파괴한다며
전 세계가 휴대폰 통화, 요금 납부, 인터넷 서핑을 위해 의존하는 상업용 및 정보 위성의 대부분을 잠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주무기의 파괴력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대우주 무기를 발사한 것은 2022년 5월로 코스모스-2553으로 알려진 이 위성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탑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주 기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주 기반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전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얼마나 비싼가? 과거 산업용 전기는 국가를 위한 경제 발전을 위해 혜택을 주게 되었고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전기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가 적용되며 산업용보단 비싸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현재는 생각만큼 그렇게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비싸다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kWh 정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사용할 때는 가정용 주택용이, 많이 사용할 때는 산업용 일반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산업용은 사전 신청한 계약 전력을 넘어서 쓰게 되면 1.5배에서 4배 가까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가정용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원리인데 평균적으로 상업용은 많은 기본요금을 먼저 내고 전력당 100원 정도를 낸다면 가정용은 조금의 기본요금에 더해 전력당 110원에서 많게는 720원 등으로 갈수록 많이 내는 원리라, 적게 쓰면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산업용이 불리하고 많이 쓰면 가정용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용 속에서도 아파트 등 단일 고압 가정용 전기료보다 단독주택 등 저압 가정용 전기료가 약 10에서 20% 더 비싼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400에서 500kWh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정용 전기세는 해당 구간에서 280원에서 700원 이상까지도 튀어버리게 누진세 구간이 적용되어 있어 의도했든 안 했든 평균 사용량 구간에 하필 가장 많은 가격 변화 구간을 넣은 것을 볼 때면 씁쓸함과 무의식 중 사회 저변에 이미 인구 증가를 힘들게 하는 구조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국가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들어 아픔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용 전기세 구조인데, 한국전력 판매처 중 가정용은 약 14%에 불과하지만 산업용 일반용은 78% 가까이나 되는데, 산업용은 사용시간대에 따라 다른 가격을 측정하다 보니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 시간대에 돌리면 한전이 민간기업 발전소에서 사온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원리라, 현재 한전은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인 78%에서 가장 손실보는 재무구조로 진행 중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간 발전소에서 살 때는 원자재 가격이 연동돼 비싸게 사지만 기업에 되팔 때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인데, 전기 부족으로 민간 발전소를 지을 때도 국민을 위한 전기 생산 명목의 건설로 건설비를 올려도 한전이 도와줘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 22년 갑자기 건설비 24% 올려서 제출했어도 의심은 있어도 맞춰서 줘야 했던 등, 건설부터 판매, 나중에 다시 사서 쓸 때도 저렴하게 되는 등 현재의 기업형 전력 구조는 2위 판매처 비중인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우려가 되며, 한전채를 찍으며 기업의 이득이자 한전의 적자를 버티던 부채 채권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처럼 전력이라는 고립된 사업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 현실적인 미래 개혁 등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인공으로 만든 섬에 전초기지처럼 해저 터널을 뚫고 미국 방산기업 12곳에 자산 동결한 중국과 내일 새벽에서 아침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 소식은 중요 안건으로 보입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